안녕하세요. 카즈의 일본에서 살아남기입니다. 오늘은 유학에서 가장 걱정되는 돈 이야기, 일본 유학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 그리고 절약을 넘어서 돈을 벌면서 유학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대학 때까지 경제관념이 부족했습니다. 집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 고정비 절약에 무지했고 아르바이트도 최소한으로 하며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생활했죠. 돌이켜보면 아까운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생활비는 월 14만엔 정도 받았고 집세, 전기세, 보험비 같은 고정비를 제외하면 자유지출 6에서 7만엔으로 식비, 술값, 동아리 회비 등을 감당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도 했죠. 제 생활비를 말하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일본 유학은 생각보다 돈을 많이 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비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국비 장학생에 합격하는 것입니다. 일본 문부과학성 국비 장학생 시험에 합격하면 월 7만원에서 14만원 내에 생활비 지원과 학비 면제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매우 어렵지만 합격할 시에 학비에 대한 부담감과 생활비 부담이 많이 줄어듭니다. 저도 시험을 쳐보긴 했는데 엄두도 못 내겠더라고요. 두 번째, 이제유 장학금입니다. 이제유 성적을 기준으로 주는 자소 장학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월 45,000엔 정도로 기본 6개월에서 1년으로 알고 있고 대학교 성적에 따라서 그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장학금을 1년 받을 시 연 54만엔으로 국립대학교 1년치 학비에 해당합니다. 저는 1년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는 1학년 때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놀아가지고 연장은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 국립대학교 진학입니다. 일본은 국립대학교, 사립대학교 세 가지가 있는데 당연히 국립대학교 학비가 가장 저렴합니다. 연간 58만엔 정도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 학비 감면 신청입니다. 가정 환경에 따라 학비 전액 감면 혹은 반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교내 복지가 있습니다. 부모님 소득 등 조건을 보고 심사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비 외국인 유학생이면 어느 정도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 급부형 장학금입니다. 급부형 장학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장학금으로 학교나 재단, 기업의 후원으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급부형인 만큼 성적이나 후원자 행사 참석 등의 조건이 있긴 한데 후원자 행사의 빈도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기숙사 이용입니다. 학교 기숙사는 영리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외부 월세보다는 훨씬 싸죠. 제가 다니던 학교 외국인 기숙사는 방에 따라 다르지만 제 방은 월 16,000엔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금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밖에서 자유롭게 놀러 다닐 수 있겠죠. 일곱 번째, 지방으로 유학을 가는 것입니다. 외부 월세를 구해야 한다면 당연히 도시보다 지방이 훨씬 쌉니다. 도시는 원룸도 5만엔 이상이 흔하지만 같은 금액으로 지방에서는 훨씬 나은 조건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넓이의 방이 제가 첫 1년 기숙사 이용했을 때 빼고는 계속 이용했던 집으로 월세가 45,000엔이었습니다. 여덟 번째, 중고장터 적극 활용입니다. 일본에도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도 있지만 오프라인 상점들도 많습니다. 책, 옷부터 해서 취미, 대형 가전까지 물품도 다양하게 있고 가게도 넓어서 웬만한 것들은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고장터로 초기 정착비를 크게 줄일 수 있고 나중에 되팔기까지 하면 더 좋겠죠. 절약은 여기까지 하고 돈을 버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을 버는 방법이야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르바이트입니다. 일본에서 재료카드 발급 시 신청하는 자격 외 활동 허가로 주 28시간까지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주 28시간 풀로 근무를 한다고 가정하에 한 달에 대략 112시간, 시급 1,050엔을 곱하면 한 달에 11만 7,600엔의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본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 밤 10시 이후에는 야간 수당을 칼같이 붙여줘서 수익을 더 올릴 수도 있겠죠. 주의해야 할 점은 주 28시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이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저는 그 이상을 넘어본 적 없는데 만약 발각이 된다면 유학생활이 헛고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급 1,000엔대의 아르바이트, 물론 좋지만 우리에게는 엄청난 무기가 있습니다. 한국어 과외입니다. 여전히 높은 한류 수요 덕분에 한국어 과외도 좋은 선택입니다. 저는 학원에서 발음 코칭만 하고 1,500엔의 시급을 받은 적도 있고 개인 과외를 했을 경우에는 1시간 수업에 3,000엔을 받았었습니다.
플랫폼으로 학생을 구한다면 수수료가 있겠지만 지인들을 통해 학생을 직접 구한다면 그런 수수료도 없을 뿐더러 조금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 지인 중 한 명은 장학금도 잘 받고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해서 유학생활 동안 돈이 부족한 적이 거의 없었고 방학 때는 여행도 갈 정도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물론 아르바이트가 많아서 힘들다고 하긴 했습니다. 얼마 전 통화를 해봤는데 일을 하고 있는 지금보다 학생 때 돈이 더 여유로웠다고 했습니다. 돈을 절약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유학생이기 때문에 학업이 우선입니다. 아르바이트로 인해 장학금이 끊기면 본말 전도가 되어버리죠. 반대로 장학금을 받으면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사정에 따라서는 생활비 지원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첫 1년 동안 받은 자소 장학금은 온전히 제 용돈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본 유학 생활이나 다른 주제에 관해서도 궁금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